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이 배우고 주동식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그런 나쁜 놈들 다 쳐버려야겠다는 생각만 들다가도 우리 박경진 교수님의 또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인류가 대응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 서버도 신중해야 돼. 근데 또 쳐버린다 해서 그게 또 없어지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고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아까 선생님들 나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엔젤스턴 일을 몇 개 말씀드리면 이런 참여연대가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 많이 했었잖아요. 낙선운동이라든지 썩은 정치인 추방운동. 그럼 막 전화를 많이 주세요. 전국적으로. 이야기는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상근자 중에 한 명이 너무 말이 잘 통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편하게 그 전화 사태가 살짝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 전까지 한 10분 동안 이 땅의 정치개혁을 위한 동지처럼 행동하시다가 갑자기 그 사투리 하나에 이런 더러운 DJ 앞잡이 뭐 하면서 욕을 막 하더니 끊으시더래요. 그래서 그 상근자는 그 후로 한 1년 동안 상처를 받아갖고 지내신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냥 단순한 배설이고 또 뭐 편견이지만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가 된다는 걸 제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 때 사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굉장한 억압감을 느끼는데 조금만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 너는 빨갱이지, 너는 북한이 안 했다는 거냐라고 물어보면서 사람을 막 죽일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인간의 상상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별별 생각 다 하잖아요. 심지어 꿈속에서도 얼마나 자기 자신 많이 변합니까? 근데 천안함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이야기했다고 그냥 거의 참여연대 한 달 내내 모든 전화가 받자마자 그냥 바로 빨갱이 씨발 죽이새끼 뭐 이렇게 한 달 동안 아마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 달 동안 요보도 들어본 분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받았다면 무조건 욕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이제 그 대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내려놓고 제가 다른 일을 하고 다 한참 욕하시고 나면 욕 다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자극하면 안 되니까 잘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몇몇 의원실이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런 일도 있었고 NGO에도 그런 한이 왔었고 전화를 여성 상근자 받으면 야 남자로 받고 뭐 이런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뭐 NGO에서도 이건 뭐 일반 분들도 아마 많이 생각해볼 거예요. 백인이 찾아오면 일 때문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흑인이 오면 물건을 팔 것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근데 그 흑인도 우리 그 세계 국제연대 때 모셨던 분이에요. 물론 그분에게 불쾌함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런 속내가 있었다는 것만은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했다고 하는 상근자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근데 대부분의 영화 멸시가 근거가 없고 날조된 것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또 제가 접한 사례는 사실 등록금을 1년에 1,000만 원 넘고 규정도 내국인은 30%밖에 원래 못 받게 되는데 50% 가까이 받는 불법 외국인 학교 많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뭐라 하는 걸 별로 못 들었는데 저희 광진구의 제한 몽골 학교라고 유일하게 우리 몽골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에서 무슨 시비 붙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뭐 동네 주민들이 그 외국인 학교 가서 항의했다 뭐. 근데 저 몽골 학교에는 아주 인색해서 심지어 주변 한국 학생들이 몽골 학생들한테 맨날 시비 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바탕 했는데 몽골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접하면 뭐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분양세대 근거 없는 공격과 뭐 차별 멸시. 근데 이제 제가 간단히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가 남녀차별이 심하지만 예를 들면 저도 공적인 영역에서 물론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일베에서는 심하게 많이 남아있지만 최소한 공적인 영역, 공공 영역에서는 대놓고 남녀차별은 이제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최소한의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또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그게 예를 들면 선거에 나와서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어가 많이 되는데 그 외에 지금도 보면 지역이나 인종이나 가난이나 성적장이나 사사나 종교 등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표명을 받아서 한번 넘어가 주시네요.
저는 어떤 뭐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는 처벌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형사적 범죄인지는 제가 고민이 깊이 필요하지만 사회 통합과 공동체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도 해법은 박경신 선생님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그런 혐오를 직접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굉장히 그 구분이 애매하고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구체적으로 차별과 그 물리적인 행위들이 가해졌을 때 그것을 엄벌하고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엄격하게 물리는 방향으로 차별금지법이 대안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 근데 저는 청중이랑 비슷한 느낌을 말씀드릴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너그러이 들어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학교 앞에 통일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기독인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통일교회나 이호와 지금 이단이라고 사회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분들 만나면 갑자기 막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이단인지 사회인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 대한 굉장히 근거 없는 차별과 멸시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통일교와 여호와 증인하면 저는 지금도 솔직히 제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물론 옛날에 통일교는 대학교 안에서 국구 동아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뭐 직접 접한 바도 있는데요. 근데 왜 일반 국민들까지 그들에 대해서 공격적 태도를 가지게 됐는가?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삶의 이단 지우기 같은 건데 빨갱이 사회가 비슷한 거 아닌가? 결국 어떤 정치적 계획이나 지배계획 특정 계층의 어떤 몰입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지역, 특정 사상, 특정 종교를 빨갱이 또는 사회비 이단시하면서 그걸 통해서 분명히 이득을 얻는 그 이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득이겠죠. 꼭 경제적이를 떠나가지고 세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의 비판의 초점은 일베에서 글을 올리는 분에게 대해서도 솔직히 문제의식이 있지만 그걸 저는 기획을 조정하고 일삼는 거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음에 한번 저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 해법으로 저는 혐오나 편견 멸시에 가득 찬 이들은 최소한 공공연을 위해서는 최소한 상식이 없는 공공연에서 발을 못 디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근데 그전 비서실장은 더 했어요. 사실 저는 저 사람이 유세하는 걸 정말 그때 동영상 봤는데 저 사람이 부산 있을 때 노면하고 붙었을 때예요. 갑자기 그래요. 한 1000명 정도 모였는데 자 이 중에서 잘 사는 사람 손 들으라 그래요. 느닷없이 이렇게 한 서너 명이 손을 들어요. 쭈뼛쭈뼛 아마 짜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갑자기 그래요.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이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거는 이게 유명한 유세거든요. 이런 사람이 초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 김기춘은 우리가 남이가 했던 김기춘은 지금 비서실장이니까 이런 자들이 공적인 영역에 비서실장, 제2 심지어는 기춘 대원군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게 지역주의나 지역차별이 없어지겠습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역시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 거 하면 인생 망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도 조심하고 주의하겠죠. 물론 내면의 생각까지 그분들이 바꿀지는 또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이성적, 인간적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음 다 넘어갔나요? 그 다음이요? 외국에는 동물 보호도 안 되고 녹색당 된다는데 우린 인간 보호도 안 되고 아직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다 넘어가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미워하고 규탄하는 건 얼마든지 생각하는데 근거 없는 혐오와 멸시는 문명사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심지어 이제 일상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우리도 쉽게 범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잡상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썼잖아요. 지하철에서. 근데 예전 한겨레 신문에 왜냐면이라는 글에 누가 잡상인가 구글자에 돌을 던지는가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본 박원순 시장이 잡상인이라는 표현은 근거 없는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근거 없는 편견을, 차별을, 멸시를 조장한 표현이다 해서
이동상이라는 말을 바꿨고, 요즘 여러분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지하철 가보시면 잡상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이동상인의 물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전에 잡상, 그분들이 왜 잡상인가요? 그냥 이동상인이죠. 그냥 사기 싫은 건 안 사면 되잖아요. 철도법 위반이면 그냥 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잡상이라는 부를 권리는 누구에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일상에서의 편견과 멸시를 부추기는 말도 우리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청중의 마음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 생각해법은 엄한 처벌 뭐 이런 게 아직 제가 확실 못하니까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는 하나 하고,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유럽에서 날라온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이걸 몇 번 봤거든요. 여러분 독일의 베를린 전철역, 예, 우리는 여러분 전철역 가면 무슨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대복 광고, 성형 광고, 뭐 거짓 부인 구직 광고가 있죠. 아주 그냥 인간을 기만하고 속이는 자본주의의 전형인 우린 전철역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사방의 광고. 일단 유럽 전철역들은 광고가 별로 없어요. 대중교통 영역에서는 편안하게 가시라는 거예요. 눈에 공해, 귀에 공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직접 본 적은 독일의 제 눈은 아니고 사진으로 본 적은 독일 베를린의 베스트하펜역에 커다란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보니까 세계 인권 선언문을 새겨놨더라고요. 그리고 인권을 씁시다라고 하는 캠페인이 유럽의 예술가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도 제가 사진이랑 기사를 여러 번 봤는데, 막 공원, 뭐 심지어 이런 벽 있잖아요. 이런 벽에 다 세계 인권 선언을 써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쁘게. 가는 데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1조, 2조 있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떤 차별이라든지 편견이나 멸시가 인간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짓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면화, 생활화하는 캠페인이거든요. 그게 뭐 학교에서도 교육도 훌륭하게 수행되지만 가는 길마다, 심지어 공원에 새겨져 있는데 공원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뛰니까 어떻게 새겨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벽에다 새겨놓으면 다 볼 수가 없죠. 이건 진짜 팩트거든요. 제1조, 제2조를 한 줄로 아주 길게 써놓습니다. 뛰면서 볼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1조가 여기서부터 자 수십 일때까지 1조가 써져 있어요. 한 글자씩.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해서 뛰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사진으로 봤어요. 그래서 미약한 해법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세계인권선언, 사실 세계인권선언 우리나라 헌법도 굉장히 훌륭한 문서인데,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다 읽어본 사람 물어보면 다 읽어본 사람이 각 반에서 한두 명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들부터라도 세계인권선언 헌법을 같이 보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읽고 자연스럽게 그 인권의 가치, 인간의 동등한 가치를 느끼고 어떤 이유로도 그러니까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규탄받는 것 외에는 근거 없는 우리 혐오와 편견과 차별과 멸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